연속. 잠시 한 모금만 먹고. 어제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았는데 어제보다 목이 더 아프네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목소리만 잘 나오면 상관이 없네. 작년 여름방학 때인가?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목 감기인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안 나오는 목소리를 일부러 높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약간, 이렇게 나와요, 목소리가. 약간 노래 부르다 삑사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막 수업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높은 톤이 안 나오면 낮은 톤은 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낮춰서 하면 되게 목소리가 잘 나와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다음 주쯤에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되면 목소리가 더 가서 그러는구나. 놀라지 마시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낮춰서 내면 소리가 잘 나옵니다. 자, 와이프는 오히려 좋대요. 그래서 뭐지 약간 선생님 목소리 톤이 높은 편이라. 함수 연속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랑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랑 둘 중에 연속인 건 누굴까요? 당연히 첫 번째 거겠죠. 얘는 누가 봐도 연속이 아니에요. 끊어져 있죠. 그죠? 이런 게 지극히 직관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의 개념부터 해갖고 이건 약간 뭔 개소리인지 처음엔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거 0이 아닌데 왜 극한은 0이라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근데 얘는 끊어져 있으니까 연속이 아니고 얘는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연속이고 얘는 끊어져 있으니까 연속이 아니다. 근데 연속성에 대한 판단은 어떤 실수 전체에서 잘 판단하지 않고 한 점에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점에서의 연속성을 판단을 해요. 어떤 특정 구간 내의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 이 함수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여기저기 끊어져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데는 이제 함수가 불연속이다. x는 뭐 1에서 2에서 불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x는 a에서 불연속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이거를 얘는 그냥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게 끊어져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끊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 왼쪽에서는 올 때는 여기를 향해서 왔는데 예컨대 오른쪽에서 올 때는 이쪽을 향해서 온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함수값은 여기에 있어. 그러니 얘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과 그 다음에 우극한과 함수값 이 세 가지 중에서 함수값과 우극한은 같은데 좌극한은 다른 녀석이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나 세 가지가 일치한단 말이야. 이게 어떤 점에서 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좌우 극한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문제에다가 수식에다가 놓고 뭐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 x는 a에서 fx가 연속이다의 필요 충분 조건은 정확히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좌극한과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한, 마지막으로 fa에서의 함수값까지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같으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고 얘까지 같으면 함수가 연속인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는 존재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림상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딱 끊어져 있어요. 너는 이런데 점이 덩그러니 있다고. 좌우극한은 같지만 함수값은 다른 이런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보통 좌우함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연속성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하는 미분계수 파트와 더불어서 요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출제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내가 잘 쓰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fx라는 함수를 주고 너가 1에서 연속인지를 뭐 조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1에서의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하고 함수값 찾아보고 요렇게는 같은데 얘는 달라요. 그래서 불연속이다. 혹은 너랑 했는데 서로 다 같아요. 연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쓰고 넘어간다고. 근데 이제 서술형 채점을 꼼꼼하게 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따진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고,
그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극한은 x가 무한히 갈 때의 어떤 극한을 보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x를 무한히 보내기도 했어. 근데 보니까 연속성은 무한대 뭐 이런 데서의 연속성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항상 어떤 점에서의 연속성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어떤 구간 AB에서 AB에 속하는 모든 X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x는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연속 함수가 어떤 게 있냐면 다항함수 같은 것들, 뭐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 정의역이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들이죠. 다항함수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열린 구간으로 제한을 한다면 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다시 여기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너가 A, 너가 B. 그럼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라는 거야.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에서, 점에서, 그 다음에 구간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각 점에서의 연속성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기본적인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이 뭐냐? x는 a에서 fx와 gx가 각각 연속함수다라고 합시다. 각각이 연속이래요. 연속.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연속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연속함수끼리는 사칙연산을 했을 때 연속이 나오는데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뭐겠어? 연속인데, 사칙연산을 했는데 연속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사칙연산에서는 나눗셈을 조심하시라고 했고, 나누기 0인 경우에는 연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쪽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더하기 2x 플러스 k 분의 3x 플러스 1. 너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k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구성을 하나씩 뜯어본다고.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를 현재 지금 서로 나눈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다항함수는 다 연속함수인데, 그 연속함수를 서로 나누었으니 우리는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나누기 0을 하면 그 점에서 불연속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분모가 0일 땐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즉 불연속이 되는 점이 없으려면 너가 0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과 같은 조건이에요. 즉 2차 함수가 0이 되지 않기 위한 조건인 판별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연속함수끼리의 연산법칙. 그래서 사칙 연산이나 실수배 이런 것들 해도 연속인데 우리가 나눴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fx가 이번에는 불연속이라고 할게요. 불연속인 fx. gx는 여전히 연속입니다. 그럼 얘네끼리도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함수끼리를 연산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연속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속함수라 함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세 가지가 서로 일치하는 상태라 그랬지. 그럼 연속함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C, 뭐 이렇게 쓴다고 쳐. 근데 불연속이면 A, 예컨대 B 이렇게 돼 있다고. 얘네는 같지만 얘는 다르다.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럼 얘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이런 것들은 같아도 얘네끼리 더하거나 빼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A 빼기 C랑 B 빼기 C는 다르겠죠. 근데 그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 나누거나 주기에서 예외적으로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곱하기 0을 하는 경우에는 같아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끼리 곱해볼게. A와 B는 다르지만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는 서로 같을 수도 있다 이거야. 왜냐면 AC와 BC죠. BC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해보면 이항시켜 보시면 A 빼기 B C는 0 이렇게 되면서 너는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얘가 0이 되면 C가 0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A, B에 무관하게 사실은 연속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의 상황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fx라는 함수가 있대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x가 1이야. 이게 fx. 근데 이때 fx 곱하기 x 빼기 k라는 함수를 gx라고 정의를 하고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이때 k는 얼마인가? 보시면 fx라는 함수는 그림상 1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fx는 사실은 x는 1만 조심하면 돼.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얘는 다함수잖아. 얘는 연속함수죠.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함수인데 최종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싶으니 당연히 k 값은 너의 실근일 때가 얘가 정확히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너가 1이 돼야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상황은 fx의 부연속점을 gx가 실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함. 그래서 어떤 실근의 존재성으로도 연결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2페이지 위에 간단하게만 보시면 점에서의 연속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에서의 연속,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도 있긴 한데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뭐냐면 조금 특이한데 봐봐. 닫힌 구간이라 하면 양끝이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합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왜냐면 내가 이 부분을 지우면 어때? 이 부분이 없다고 치면 된다고 할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이 생겼다고 갑자기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면서도 근데 분명히 너는 A, B를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A에서 불연속이지. 그런데도 닫힌 구간으로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는 재밌게도 이 우극한과 너랑 같고 이 좌극한과 너랑 같으면 우리는 바깥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여기서의 연속성만 판단을 해요. 너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특이하죠. A, B라는 두 점에서는 불연속일 수 있을지언정 A, B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거꾸로다. 다음 보시면 연속함수의 성질 아까 나누기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사이값 정리랑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잠시만 이거
문제를 그래프와 연속성, 그 다음에 미정계수 결정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하고, 사이값 정리는 사이값 정리를 먼저 설명을 할까? 사이값 정리 간단하게 설명할까?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a, fa고요. 여기가 b, fb라고 합시다. b, fb. 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fx가 a, b 열린 구간에서 연속, 그리고 어떤 c가 a와 b 사이에, fb 사이에 어떤 c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때 반드시 fx가 어떤 c가 되는, k라고 할게요. 미안해. k라고 합시다. 문자를 k를 쓰는 게 아니라 k라고 씁시다. k가 되는 를 만족하는 어떤 x가 존재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통 c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 거기 개념에도 나와 있죠. 는 k랑 만나는 만족하는 어떤 c가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 교점을 그냥 c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쪽을 a, b, c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가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거는 끊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더라도 만약에 너랑 너 사이로 직선을 내가 갖다가 긋는다면 이 그래프랑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만 만날 수도 있지만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세 번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in C가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 쓰냐면 실제 그림으로 이렇게 뭐 주어져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경우는 잘 없고 함수를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 x 3승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있다고 칠게요. 너는 0의 실근이 어떤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n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럼 봐봐. 내가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도 이 함수를 fx라고 놓는다면 이 f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죠? 뭐 수원을 하셨으면 어차피 이렇게 생겼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홀수일 때니까. 근데 얘는 분명히 한없이 커지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면 작아지니까 뭔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동네도 있고 아래에 있는 동네도 있죠. 그럼 이들을 어떻게 연결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데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어딘지 몰라요. 그거를 찾는다고. 대입을 해서. 대입할 때 적당히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적당히 아무거나 대입해보세요. n에다 1 넣어봅시다. 1을 넣어보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f1은 마이너스 1이고 2를 넣어보시면 f2는 이번에는 6이 나와요. 그럼 보시다시피 부호가 다르죠. 변화. 문제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실근을 찾고 싶었는데 실근이라는 거는 fx가 0이 되는 순간을 말하죠. 근데 0이라는 거는 곧 x축을 말하죠. 그러니까 x축과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난다는 거야. 얘가 1과 2 어딘가 사이에서 정확히 그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세제곱근 루트 2라고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대입해서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 특징은 뭐냐면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표현 자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정확하게 하나인지 아닌지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너네가 이미 두 근을 찾았어. 그럼 더 이상 실근이 없겠죠. 근데 차수를 뭐 몰라. 3차 함수야. 넣어봤는데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어. 그럼 더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더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는 K로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뭘로 풀어내냐면 한쪽을 다 넘겨요. 이렇게 빼주시면 K가 뭘로 바뀌냐면 X축으로 바뀌겠죠. 이런데도 FA 빼기 K가 나오고 너도 FB 빼기 K가 나옵니다. 그럼 X축과 만나려면 너랑 너랑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되죠. 이렇게 사이값 정리가 쉬운 문제들이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네가 사이값 정리를 썼어. A를 넣고 B를 넣었는데 부호가 달라지면 실근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A를 넣고 B를 넣었는데 부호가 안 달라지더라 이거야. 예를 들어볼까?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어. 뭐 예컨대 이런 함수가 있어. 아니, 는요. 자, 이런 게 있어. 근데 열린 구간 마일부터 1까지 예를 들어 실근을 조사를 해. 근데 마일을 넣어도 1이고 1을 넣어도 1이야. 부호가 안 달라졌네. 실근이 없네. 이거는 내가 너무나 직관적인 쉬운 함수를 보여드려서 그렇지, 실제 기니디로 살짝 어렵게 나오면 2년 전 중동 기출인가? 그런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애들이 넣더니 갑자기 둘 다 양수니까 실근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렸다고. 근데 사실은 얘가 그냥 0이 될 수는 있잖아. 사이값 정리가 그것에 2는 당연히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호가 달라지면 실근이 존재하지만 부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근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또 불연속인 경우에도 불연속이라고 해서 꼭 실근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실근이 없다면, 그 구간에 실근이 없다면 불연속이거나 부호가 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우 명제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대입해서 부호 변화 봅니다. 이따가 문제 보시면 알아요. 자, 앞에서부터 문제 조금만 보겠습니다. 문제 조금 보시면, 자, 그래프 보시면서 연속성 조사하는 문제인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있고 불연속인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연속은 되지만, 극한이 존재하더라도 불연속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림 그리기가 되게 귀찮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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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각각의 x값만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실제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연속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죠. 너랑 얘도 여기 있고. 자, 그럼 먼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런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데를 보는 거고요.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1일 때 하나만 좌우극한이 다르고, 근데 0이나 1이나 2 같은 데는 좌우극한은 같아요. 그들이 다가오는 목적지는 같지만 실질적인 함수값만 다르죠. 그죠? 이 점만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게 돼서 역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눈으로 보면 끊어져 있는데 다 찾을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좌우극한이 다른 건 하나밖에 없다.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그럼 기억번 2-2번의 기억번 보시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fx가 존재하는가? 존재. 얘는 이제 이 표기 자체가 무슨 의미였냐면, 너가 극한을 썼죠. 극한. 1로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가를 보는 거지. x가 1 플러스와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근데 보니까 1에서는 좌우극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번은 틀렸죠. 그죠? 니은번 불연속인 점이 3개인가? 보시다시피 1일 때 불연속,
그 다음에 2일 때 불연속이죠. 3일 때는 연속입니다. 니은번은 틀렸어요. 디귿번 2로 가는 극한값은 1인가? 디귿번을 보시면 극한값의 존재 유무는 사실은 함수값과는 상관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2. 그러면 이쪽으로 다가오는 극한과 이쪽으로 다가오는 극한의 목적지는 동일하죠. 존재하는 거죠. 그 값은 1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에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고 3-1번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렵죠. 조금 더 어려운데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마이너스 1. 자, 기억번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은 2인가? 기억번은 쉽죠? 여기 있고 여기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2로 가는 거 맞죠? 참이고 니은번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f 마이너스 x는 f1인가? 요 이제 x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긴 하지만 fx가 아니라 f 마이너스 x에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다는 거는 예컨대 마이너스 0.99 같은 거잖아. 그죠? 실제로 그 값은 아니지만 다가가는 거긴 하지만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 0.99가 된다고? 즉 1보다는 좀 작은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이렇게 f1에서의 좌극한을 보시면 그림을 보면 1에서의 좌극한은 2죠. 2 이쪽이죠. 이건 2인데 그 값은 1에서의 함수값과는 좀 다르죠. f1은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 마지막 디귿번 fx, fx 플러스 1 두 함수를 곱한 것은 x는 0에서 연속인가? 이렇게 함수끼리 곱했을 때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이 x는 0 주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0에 좌극한으로 갈 때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좌우 함수값 정확히 0일 때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0에서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1로 가죠. 0에서 우극한은 이쪽으로 오니까 2로 가네요. 0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2가 되죠. 이 상태이고 f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너가 0이 들어가면 너는 1로 가는데 1의 좌극한이니까 2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1의 우극한이니까 1이고 얘는 역시 1이죠. 그러면 fx는 0에서도 불연속이고 fx 플러스 1도 0에서 불연속인데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나서 잘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같아졌죠. 그러니 너는 연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과 연산 불연속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씩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좌우극한 함수값 이용해서 하나씩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비슷한 게 나오죠, 그죠? 얘는 이제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프가 없는데 보시면 fx 그 다음에 gx 두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얘는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뭐 그래프 그리기 싫으면 그냥 수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희 또는 마이셀 범위가 언제냐면 x가 절대값이 1보다 커나 같을 때, 즉 x가 마일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커나 같을 때죠. 자, 이 상태. 그리고 밑에는 x제곱이죠. 너가 마일과 1 사이일 때. 자, 이 상태. 이 때인데 그랬을 때 gx는 동일한 범위에서 1이고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gx는 이때는 1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자, 이거를 수식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억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gx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를 판단하려면 x를 좌극한으로도 보내고 우극한으로 보내주면 되죠. 좌우극한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덥지? 저거 꺼야겠다. 잠깐만. 애들이 많아서 더운 것 같아. 자, 아이고. 그래서 각각에서 볼게요. 자, 1보다 작을 때는 두 군데 중에서 fx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x제곱에 너를 보내주시면 실제로는 너는 그냥 1이 되겠죠. 이렇게 1이 되고, 자, gx 같은 경우에도 1보다 작을 때는 이 범위에 속하고, 그때는 요 함수에 속하니까 이 함수를 1로 보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fx는 마이너스 1이고 gx는 플러스 1이죠. 보시다시피 곱하면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연속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 함수 gx 빼기 1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g의 x 마이너스 1, 너의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보는 거고, 근데 gx 마이너스 1은 사실은 gx를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랑 똑같죠. 즉 실제로는 x는 0에서 연속성을 본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gx가 연속이냐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프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은 어떻게 보느냐, x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보내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보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gx에 대해서.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죠. 1 나오죠. 1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마이너스 1이라서 틀렸죠. 안 맞죠? 안 됩니다. 함수값도 1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는 같은데 얘만 다르다.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마지막 디귿번. 둘이 서로 곱했죠. 이번에는 fx랑 g의 x-1인데, 지금 g의 x-1은 여기서 해놨어요. 지금 사실은. 아니다. x는 1에서 연속성 보는 거구나 이번에는. 자, 그럼 x는 1에서 좌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그냥 1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 x를 1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잖아. 근데 0에서는 gx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거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에 0 들어가면 어차피 이 세 가지는 다 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gx는 이 구간에서는 최소한 다항 함수인 마이너스 x제곱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마일부터 1 사이에서는 연속 함수라는 거야. 사실은 이때는 얘 입장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을 대입해서 g 0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fx 입장에서는 1에서의 좌극한 아까 누구였냐면 여기였나요? 1이랑 마이너스 1 나오죠? 1이랑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은 누구랑 같냐면 1에서의 우극한이랑 같죠. 마이너스 1. 응? 맞나? 이때인가? 1에서의 좌극한 1. 그죠? 우극한이랑 같죠. 우극한. 너가 마이너스 1이랑 같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너가 불연속이더라도 연속함수인 네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사실은 gx-1이 1에서 0이라는 걸 찾았을 때 이 앞부분을 계산할 필요는 원래는 없습니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기껏해야 얘가 0이 되면 다 같이 0이 돼서 연속이 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미정계수의 결정이 나오고요. 이 연속성 파트에서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연산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요 미정계수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1회차 수업이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보시면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a, b를 정해달래. 자, 봐봐. fx는 함수가 구간별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ax 빼기 10 나누기 x 빼기 2.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때는 그냥 b래요. 이때는 x가 2가 아닐 때, 너는 x가 2일 때. x가 2가 되면 이 함수 입장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2일 때는 값이 정의가 안 되는 게 맞고, 실제 2일 때는 다른 값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x를 극한을 2로 보내는 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2로 극한을 보냈을 때 우리가 그 극한 값이라는 거는 분모가 0으로 다가가더라도 0분의 0꼴이면 약분이 돼서 수렴하는 이런 종류의 극한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점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서로 같게 되는 것이 함수의 연속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요 상황에 대한. 요거는 이제 앞에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0이 되면 얘가 0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 0으로 갔는데 수렴하는 극한이 되려면 얘도 0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보시면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a는 얼마 나오죠? 4 나오나요? 3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a 값을 구해주시고, 얘를 구하고 났으면 요 극한값을 계산한 게 b죠. 약분하시면 되죠. x 플러스 5랑 x 빼기 2니까 약분돼서 2 들어가면 너는 7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연산을 하는 것이 앞에서 나왔던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함수의 연속성을 풀어내는 유형입니다. 밑에 보시면 괄호 2번과 그 다음에 요 문제 5번도 같은 종류의 문제인 거죠. 자, 괄호 2번까지 한번 풀어보면 4-2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생긴 fx에 대하여 너가 fx는 구간별로 다르게 나와 있죠.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a 나누기 x 빼기 3 너는 b. 자,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3이 아니고 너는 x는 3이고, 역시 보시면 3으로 가면 0으로 가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연속이 되려면 극한이랑 그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 요거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을 넣었을 때 너가 3 나오니까 3 더하기 a는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유리화해서 약분하시면 되죠. 루트 x 플러스 6 빼기 3 나누기 x 빼기 3인데 켤레 곱해주시면 x 제곱 빼기 3 나오나? 아니지, x 빼기 3 나오나? 분모는 x 빼기 3 곱하기 너의 켤레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3.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x는 이제 3이 아닌 거죠. 요 x는 3으로 보내는 거죠, 이제. 약분되고 3 들어가면 6분의 1 나오나요? 이렇게. 그 값이 곧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과 요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밑에 5번 한 번만 풀어볼까요?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슉. 준원아, 5번 한번 풀어볼까? 풀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똑같아요. 또 리미트 x를 1로 보내죠. 1로. 분모는 x 빼기 1 보내. 너가 a의 루트 x 빼기 b 그 극한값이 b제곱이 돼야 되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0으로 가면 너도 0으로 가야 되고 1 들어가면 a는 b가 됩니다. a는 b 즉 b 자리에다가 a를 넣어주시면 너는 a의 루트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유리화를 하지 않고 약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시고 요거 1 보내주시면 좌변 2분의 a 나오죠. 우변은 a제곱 나오죠. a는 0이거나 2분의 1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AP값 나오면 대입해서 숫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6번. 다음 fx에 대해서 너를 제곱한 gx라는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라면 상수 a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gx는 구간별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럼 gx의 제곱을 그냥 바로 이렇게 쓸까? fx 플러스 1 너의 제곱 이렇게 넌 fx 빼기 1 너의 제곱 이렇게 너가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0보다 크다. 자, 0에서의 연속성을 보려면 얘를 0의 좌극한, 0의 우극한, 0에서의 함수값 원래는 세 가지를 보는 게 맞는데 어차피 gx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요소 자체는 요 2차식 fx로 이루어져 있죠. fx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a 자, 그러면 좌극한인 경우에 얘는 이쪽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는다고. 결국엔 f1의 제곱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죠. 여기에 0을 넣으면 f-1의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차피 똑같이 여기 들어가요. 여전히 0 들어가면 f1의 제곱 나오죠. 너와 너가 서로 같아야지 연속인 거죠. 여기다가 1 넣고 마일 넣고 제곱해서 서로 같다 식 쓰면 되겠네요. 1 들어가면 a 제곱은 마일 들어가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끝났죠? a 값 쉽게 나온다. 넘어갑니다. 자, 7번 같은 게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인 거예요. 방금 했던 2에서의 연속성을 보는 건데 오히려 앞에 있던 4번, 5번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위아래 식에다가 그 함수의 경계에 해당하는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식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연속성을 보려면 x가 2에서의 좌극한 fx랑 x가 2에서의 우극한 fx랑 2에서의 함수값 f2랑 이렇게 세 가지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구간별로 fx가 다르다는 거야.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는 x 플러스 k인 거고 그래서 너의 2로 가는 극한을 보는 거니까 2 플러스 k인 거고 하지만 어차피 이 함수의 2에서의 극한은 이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과 같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k에 그냥 2를 넣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이니까 너에다가 2로 극한을 보내주시면 그럼 얼마 나오냐면 2, 8, 6 나오죠. 16 나오죠. 에잉? 아니죠? 486이죠. 486 18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니랑 서로 같다 해서 푼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선 사실은 처음에 개념을 가지고 푸는데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풉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위아래다 같은 걸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넘어가 보면 8번에서 우리가 요 반복되는 어떤 주기성과 관련된 것을 여기다가 활용을 한 문제에 해당하고요. 자, 조금만 보시면 fx 플러스 5는 fx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5는 fx. 일단은 5마다 반복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요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x 플러스 a와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둘의 경계가 1에 있죠. 1. 너 1보다 작을 때고 너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이렇게 경계가 1에 있으니까 이 경계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 값이 같아야지만 좌극한과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아지겠죠. 대입해 보시면 a 더하기 2랑 b 더하기 4가 같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마다 같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너랑 정확하게 5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니 f-2와 f3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등호가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호 빠져 있어도 어차피 3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으니 너에다가 그냥 3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a 빼기 4랑 밑에다가 3을 넣은 3b 더하기 12랑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두 개 연립하시면 a, b 값이 나오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밑에 있는 거 9번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9번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 조건에다가 요 조건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조건과 이렇게 생긴 조건이 전혀 다른 조건이죠. 얘는 너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얘는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죠. 선대칭 표현은 여러분이 수학을 하시다 보면 되게 자주 나와요. 뭐 수1에도 나오고 나중에 수2 미적분 다양한 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일단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2의 좌극한을 구하려면 여기다 2를 대입할 것이고 2의 우극한을 구하려면 여기다 2를 대입하겠죠. 밑에다 대입하면 0 나와요. 위에다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빼기 2b는 0 나오죠. 그래서 a 빼기 b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마다 반복이 되니까 0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b는 4가 나오겠네요. 이 두 개 연립해서 풀어내는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점 한번 해볼까? 지금 4시 5분. 우리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연속함수의 성질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함수끼리 연산을 한 것들에 대한 어떤 연속성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짠. 너가 fx 2
다음에 gx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얘는 그려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여기부터. gx. 자, 보시면 기억번 fx 0에서의 좌극한과 gx 0에서의 우극한을 곱하면 마이너스 4인가. 좌극한 2죠? 우극한은 마이너스 2죠? 곱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죠? 기억번 참이고. 니은번 둘이 더하면 0에서 연속인가? 요 둘이 더하려면 f0에서의 좌극한, g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각각의 함수값 이런 식으로 다 봐주시면 되는데 자, 좌극한은 2죠? 얘는 좌극한이 2, 얘도 2, 둘이 더하면 4고 우극한은 0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2죠? 보시다시피 이미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끼리 더했더니 4, 우극한끼리 더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여기서 불연속이 됩니다. 함수값끼리 더하면 역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4,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번 둘이 곱하는 것은 x는 2에서 연속인가? 지금 함수끼리 연산을 했을 때 연속성을 물어본다는 것은 각각의 함수의 그 점에서 연속성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fx 같은 경우에 2에서 불연속이죠. gx도 2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이니 좌극한끼리 우극한끼리 함수값끼리 곱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좌극한 2, 얘도 좌극한인 얘는 좌극한 0, 둘이 곱하면 0이죠. 얘의 우극한은 0, 우극한은 2 곱하면 0이고 함수값 곱하시면 역시 0이라서 최종적으로 좌우극한 함수값 곱한 것끼리는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연속이 되겠죠. 그죠? 니은번은 틀리고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11번 보시면 11번 한 번만 해볼게요.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각각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판단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마일, 1, 1, 마일 이렇게. 선생님 그린 동안에만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너가 마일 1, 1. 자, 기억번 1에서의 두 fx, gx의 극한값, 함수 곱한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인가? 애초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려면 좌극한끼리 우극한끼리 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fx, gx. 근데 너가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각각 생각해 보시면 f 같은 경우에는 1에서의 좌극한이 얼마가 나오냐면 보니까 1, 좌극한 1 나오죠. gx 1에서 좌극한이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죠.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어디 갔어? 함수 잘렸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다가오죠. 마이너스 1이죠. 얘도 우극한은 1이죠. 분명히 fx, gx 따로따로 입장에서는 좌우칸이 서로 다른데 둘을 곱했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죠.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그렇다면 너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 그 다음 그 밑에는 둘이 더한 거는 1에서 연속인가? 또 찾아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천천히. 자,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은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오면 1이고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이죠. 함수값은 1이에요.
얘는 좌극한 마일, 너도 마일, 너도 마일이죠. 사실은 얘는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잘 봐.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f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gx는 마이너스 1 사실은 연속이죠.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함수였기 때문에 내가 봤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gx가 마이너스 1에서 0인가? 만 확인하셨으면 됩니다. 0이 아니었더라면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연속이에요. 근데 0일 때만 연속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곱해보시면 다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이 됩니다. 불연속. 그게 니은번이었고 그 다음에 fx, gx 더한 거 1에서 연속인가? 그럼 여기 1에서의 좌우극한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1 마일 1 함수값을 볼게요. 너의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너의 1에서의 함수값은 1. 그러니까 더해보시면 서로 같은 게 보이죠? 다 0 나오죠? 그래서 연속이다. 연속.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에 요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했고,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함수 fx가 밑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동그라미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봐라. 정수. 그럼 fx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x제곱 ax 더하기 2a 분의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다라는 거는 분자와 분모가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지 않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가끔 약분이 되면 연속이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분이 되는 것은 극한을 갖기 위한 조건인 거고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이 함수는 애초에 0일 때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모는 0보다는 커야 돼요. 즉 너는 절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 너의 판별식에 해당하는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수는 7개가 나오겠네요. 밑에 괄호 2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괄호 2번도 gx분의 fx잖아.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는 원칙적으로 연속분의 연속이라서 연속이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 갔어? 이 gx에 보시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라는 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gx만 0이 아니면 돼요. 너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인데 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 너도 판별식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게 이제 내신에는 되게 잘 나오는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는 형태인데 잘 보시면 이쪽에서는 그래도 함수 연속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fx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fx는 x 플러스 2로 가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x로 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 경계는 0일 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너가 2. 자, 근데 이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fx 곱하기 fx 플러스 k. 너가 0에서 연속이 되고 싶은 거죠.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봐라. 어쨌거나 각각의 함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얘 입장에서 fx라는 함수는 보시다시피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죠? fx에다 플러스 k를 해도 여전히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너도 불연속이고
너도 불연속이에요. 내가 이거를 왜 체크를 하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면 하나는 불연속인데 하나는 연속인 경우도 있고 하나는 불연속인데 하나는 대입하는 값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 어떤 미지수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불연속인 fx는 불연속끼리 곱해서 최종적으로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끼리 함수값끼리 그 다음에 우극한끼리 다 곱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0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 0에서의 좌극한은 여기로 들어가 있죠. 2로 들어가고 0에서의 우극한은 여기로 들어가 있죠. 0이고 넌 다시 2가 됩니다. 얘는 각각에다가 k를 더해 주시면 돼요. 2 더하기 k가 되고 0 더하기 k가 되고 2 더하기 k가 되죠. 이것들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얘가 이미 0이죠. 그러니 당연히 얘도 0이 되려면 k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는 문제예요. 밑에 있는 거 괄호 2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3-2번 해보세요. 오늘 대각선 양 끝에서 자네 오늘은. 자, 풀어보세요. 자,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fx는 x제곱 더하기 1 너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범위는 절대값 x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보다 클 때 각각 이런 범위에 해당하죠. 자, 함수는 요거예요. f 마이너스 x 곱하기 f의 x 플러스 k 너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2에서 연속성. 자, 2를 일단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2일 때긴 한데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주변에서를 보셔야 됩니다. 얘는 2 주변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x가 2의 좌극한일 때와 2의 우극한일 때 2일 때 이만큼을 볼 건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 자, 2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좌극한이 우극한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예요. 요거를 f에다 넣는다고 이렇게. 근데 fx 입장에서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크다는 거는 어느 동네에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2 넣으면 5 나오죠. 얘는 이쪽에 있겠죠. 너는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오니? 7 나오나? 그죠. 얘도 똑같이 7 나옵니다. 아니다. 등호가 이쪽에 들어가죠. 5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를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f2에서의 좌극한 2보다 약간 작을 때니까 5 플러스 k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이쪽이겠죠.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함수 값일 때는 등호 들어갈 때 요때니까 5 더하기 k가 나옵니다. 요렇게 곱해서 서로 같으면 되겠죠. 밑에 거는 어차피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 25 더하기 5k와 마이너스 7 더하기 7k가 같으면 되겠다. k 값은 16 나오나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14번 유형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4번 유형은 내신에는 거의 빠짐없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교점으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는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다소 어려운 형태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얘는 그 중에서 조금 쉬운 거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 14번.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C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A에 대해서 중심이 A,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을 C2라고 한다면, 그때 C1과 C2의 교점의 개수를 FA라고 하겠대. 그때 그래프를 그리고 불확인 속점을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C1 같은 경우 여기에 있고, 너가 0, 1, 2, 자, 이렇게 돼 있고요. C2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정해져 있질 않죠. 중심은 이제 A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반지름의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A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이제 너와의 교점을 세주시면 되는데, A 값이 아주 크면 이쪽에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A가 충분히 크면 이렇게 안 만납니다. 근데 A가 점점점 작아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최초로 만나게 돼 있어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고요. 이렇게. 또 가다 보면 두 군데서 만나고, 또 이쪽에서 접하고, 또 안으로 쏙 들어가고, 이런 식의 경계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차피 교점이 달라지려면 만나지 않다가 만나는 그 경계는 서로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즉, 두 원이 언제 서로 접하는지를 먼저 찾아줄게요. 그래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따르면 두 원이 왜 접하기 위한 조건은 요 중심 간의 거리와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같으면 되죠. 근데 두 반지름이 각각 3이니까 너가 여기서 3만큼 간 4일 때와 여기서 3만큼 간 마이너스 2일 때, 요때 이런 식으로 외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접하려면 요런 데서 이렇게 내접하면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 0, 2, 4에서 FA가 불연속이 나와요. 왜 불연속이냐? 우리는 이 함수는 교점의 개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동안에는 이렇게 계속 0이라는 상수함수로 옵니다. 여기 지금 현재 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에는 딱 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0에서 1로 불연속이 돼요. 그 다음에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될 테니 두 군데서 만나겠죠? 두 군데서 가다가 내가 0까지 오면 이쪽에서 접하면서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그게 이때예요. 0. 그 다음이 또 2와 4에서 똑같이 2, 4.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는 안 만나고 다시 접하고 다시 두 군데서 만나다가 접하고 더 이상 안 만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100%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휘문고등학교에서 되게 잘 나오는 기출 중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에다가 이 위에다 또 막 뭘 갖다 얹어요. 너를 FA라고 하고, FA는 K에 A 더하기 2K, 너가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라.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얹는다고.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정점을 지난 직선이죠. 그럼 여기를 딱 찍고 너네가 기울기를 여기서 빙빙 돌려요. 이렇게 빙빙 돌리다 보면 여기서는 얘는 지금 뚫린 거니까 안 만나다가 이렇게만 한 점 만나고, 가다 보면 뭐 두 점 만나고, 뭐 가다 보면 뭐 이제 어쨌건 교점에서 나오겠죠. 세 개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뭐 두 개라든지. 그럼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되나? 얘를 잘 보면 정확하게 기울기가 세 점이 한 점 위에 있거든. 그래서 한 개 되고, 좀 내려오고 또 한 개 되고. 요때도 안 되겠다, 그지? 요때가 되나? 안 된다. 얘도 기울기가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그려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뭐 내신에서는 사인 함수를 위에다가 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막 사인을 막 이렇게 얹어요. 그래서 그때 너와의 교점의 개수를 보고, 이것도 휘문 기출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쪽에서 상당히 변별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의 시작은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를 세는 겁니다. 세는 거.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자, 밑에 15-1번 보겠습니다. 15-1번을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15-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15-1번 보시면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집합 너의 밑줄 원소의 개수 FA. 집합을 보니까 얘는 실근들을 모은 집합이죠. 사실은 실근을 모은 집합인데, 그 중에서도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예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어떻게 생겼냐면 x 바 x제곱 더하기 2의 a-2의 x 더하기 a 빼기 2는 0. x는 실수라고 했고, 그러니 FA는 요 방정식의 위 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FA가 불연소인 걸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실근의 개수니까 2차식이니 우리는 판별식을 쓸 거라고. 판별식, 짝수근의 판별식 써보시면 A 빼기 2의 제곱 빼기 A 빼기 2 이렇게 나와요. 실근의 개수는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죠. 이것이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에 대해서 FA는 이때는 2일 것이고 1일 것이고 0일 거야. 그럼 요거 범위 찾아주면 되잖아. 이거 실근 구해보면 A 빼기 2가 0일 때랑 1일 때가 되죠. 이걸 또 이대로 생각을 다 풀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A 빼기 2로 묶이니까 A 빼기 2에 A 빼기 3이니까 2랑 3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2와 3에서는 0이고 안쪽에서는 0보다 작고, 아니지? 그러니까 요때가 실근이 1개고 1개. 안쪽에서는 실근이 없고 바깥쪽에 실근이 2개가 되네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2,1과 3,1이 있고, 이렇게, 아니지? 안쪽이 이렇게 없고 바깥쪽이 이렇게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0, 1, 2.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 자, 그럼 모든 불연속인 A값의 합은 사실은 딱 보니까 그냥 너의 합을 구하는 답은 5가 되죠. 자, 2번이 되는데 밑에 괄호 2번을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게요. (15-2번이) 되게 방금 15-1번과 유사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풀어보세요. 그래프 그리는 건 이해가요. 허허허. 자, 보겠습니다. 답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나요? 더하기 x 빼기 a 빼기 2는 0.
자,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FA죠. 원소의 개수고. 너의 원소의 개수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볼 건데,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의 FA라 함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예요. 맞아요? 실근의 개수. 근데 그게 저기서 내가 그래서 뭘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땡깁니다. 이렇게 더하기 A의 A 빼기 너가 0보다 크니 작니 같니 뭐 이런 걸 합니다. 자, 2, 1, 0.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방금 15번과 15-1번과 약간 다른 요소가 내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딱히 그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풀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답이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죠? 어떤 부분 때문에 답이 달라질까요? 참고로 답은 5번이에요. 뭐가 문제일까? 풀어서 5번이 나왔나요? 유찬이 뭐 나왔어? 너도 2번 나왔지? 너도 2번 나왔지? 보통은 2번으로 풀어서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2번이 아닌 이유가 뭘까? 5번이 왜 맞을까? 그죠? 최고차항에 뭘 봐야 돼요? 최고차항이 미지수니까 뭐 0일 수도 있잖아. 판별식으로 넘어가려면 우리는 2차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2차식이라는 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휘문고에서 출제해서 애들 개 많이 틀렸어요. 교과서에 있는 거가 이 문제거든. 지금 괄호 2번에 있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문제인데 얘가 이제 0이 될 수 있는 얘가 아마 A로 안 내고 뭐 최고차항 뭐 약간 뭐 A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판별식을 쓰면 그냥 틀리게끔 그리고 그게 선지에 있게끔 출제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처럼 풀고 틀렸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근의 개수를 볼 때는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0을 넣어보시면 직선의 형태가 나오고 1차식이 최고차항 1차식이 나오고 걔가 이제 실근을 하나를 갖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외에도 F0은 1이 돼야 됩니다. 요게 일단 기준이 되고 그 외에는 요걸 따라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요거 이제 묶어주면 A가 1과 2에서 근을 갖죠. 그래서 안쪽에서는 0이고 바깥쪽에서는 2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서 1, 2 한 개, 한 개 바깥쪽에서는 2개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방금 거랑 다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풀 수 있죠. 기억번. 기억번 FA에서의 극한값과 심지어 기억번이 틀리자. 그지? FA가 0으로 가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가. 그죠? 극한값은 2지만 함수값은 1이죠. 그래서 기억부터 틀립니다. 기억부터 틀려요. 미안해요. 선생님 기억 니은 당연히 맞는 줄 알았어. 기억부터 틀리고 니은번 너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즉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어디니?를 물어보시면 얘는 불연속이긴 하지만 좌극한은 같잖아. 얘는 좌극한이 달라요. 얘도 좌극한이 달라요. 그래서 1과 2 두 개가 맞고 불연속인 점이 3개죠. 하나, 둘, 3개죠.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4번. 네, 5번이라고 잘못 설명했어. 기억번도 틀립니다. 저 그래프가 맞아요. 넘어가서 16번.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16번은 되게 기본 사이값 정리고요. 17번이 이제 좀 내신에 잘 나오는 사이값 정리인데 16번은 뭐 하는 거냐면 되게 쉬워. 우리가 사이값 정리는 일단 한쪽으로 다 넘기세요. 는 0으로 만들어주세요. 사이값 정리는 는 0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부호를 관찰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함수가 x3승
너가 더하기 2분의 1 x 다음에 더하기 k 빼기 3.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실근이 열린 구간 0부터 2에 존재하도록 0, 2에 존재하도록 우리가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근 자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실근은 한 개밖에 없어요. 왜 실근이 한 개밖에 없냐면 x값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점점 커질수록 이가 함수값이 커지고 얘도 x값이 점점 커질수록 계속해서 커지죠. 즉 이 그래프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기만 하는 그래프야. 곡선이긴 한데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대충 그린다고 치면. 그럼 얘는 어딘가 실근을 갖기는 가져요. x축이 어딘가 지나가겠지, 그지? 이런 데 실근을 갖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구간 사이에 있길 바래요. 그럼 0을 넣었을 때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2를 넣었을 때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즉 각각 0과 2를 넣었을 때의 부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종의 2차 함수에서의 근해 분리랑 약간 유사해요. 0 대입하시면 k 빼기 3이 나오고 2 대입하시면 8 더하기 1 더하기 k 빼기 3 나오죠. 요 값이 이제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이고, 자, 17번 별표 치겠습니다. 17번은 뭐 경기호 같은 데서도 나오고 숙명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중동고등학교에서도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뭐 그런 문제인데 나름 되게 유명한 문제이고요. 일반적인 사이값 정리랑은 살짝 다른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보시면 x에 대한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너는 1이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는 3분의 2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열린 구간 아니고 닫힌 구간 마일부터 0에서 fx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실근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물음표. 자, 그럼 일단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와 같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0으로 다가가니까 너도 0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fx에 0으로 가는 극한값이 0인데 우리는 fx가 다항함수라는 걸 알고 있고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f0은 0입니다. 선생님 방금 말한 거를 곰곰이 잘 들으시면 네가 0이니까 네가 0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자, 너는 극한이 0이기 때문에 너의 극한도 0이야. 근데 0에서의 극한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꼭 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내신에서 잘 물어봐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문제로 다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알고는 있으라고. 얘는 그냥 네가 0이니까 네가 0이야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극한이 0이면 너가 극한이 0인 것까지는 맞는데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혹시 같나? 그래서 보니까 다항함수 그래서 되는구나. 바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그냥 함수 fx였으면 f0, 0이라고 말을 못해요. 다항함수니까 되는 거야. 연속함수가 되는 거고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어쨌거나 얘는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f -1도 0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근이 일단은 두 개가 만들어졌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닫힌 구간이지. 어디가 1이죠? 그쵸, 좀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게,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 내가 맞고 책이 틀려요. 마이너스 1. 왜냐면 구간이 마일부터 0이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실근 1개, 0에서 실근 1개인데 사이값 정리는 우린 어디서만 쓰냐면 항상 열린 구간에서만 써요. 이 사이에 있게끔 그렇게만 쓴단 말이야. 그러면 마일 1개 있고 0 1개 있고 그 다음엔 열린 구간 마일부터 0에다가 여기서 내가 사이값 정리를 써보자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 마일과 0을 가지고 내가 사이값 정리 쓰려고 했거든. 사이값 정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를 fx에다 갖다가 대입한다고 그랬잖아. 야 근데 마일 넣어도 0이고 0 넣어도 0인데 사이값 정리 어떻게 써? 그게 이 문제의 가장 큰 난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굳이 여기서는 무엇을 왜 조건으로 줬냐면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줬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단원에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식을 이런 식으로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곱하기. 뒷부분은 모르잖아. 하지만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gx라는 함수를 도입을 준다고. 문제에서 없지만. 이것에 대한 도입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너를 도입을 주고 나면 너를 이제 여기다가 착착 넣을 수가 있다고. 갖다 넣어볼게. 자, 너분의 x 약분되고 0 보내면 g 0은 1 나와요. 그죠? 첫 번째 식에다 넣은 겁니다. 두 번째 식 x 플러스 1 약분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은 3분의 2 나와요. 당연히 너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가요. 나는 fx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fx는 마일 1개, 0 1개,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값 정리 쓰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회했냐면 이런 식으로 인수를 잡고 나니까 요 부분, 이 극한값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gx라는 요소를 놓고 나면 gx에 대해서 0과 마이너스에서 부호가 달라지죠, 분명히. 이 부분에 부호 변화가 생기면서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반드시 실근이 있는 거죠. gx는 열린 구간 마일 0에서 적어도 하나, 2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 gx의 실근 1개 있죠? gx는 fx의 실근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1개, 2개, 3개 이상을 가져요.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3개다 이렇게 푼다고. 그럼 이거를 선생님, 학교 선생님 멍청이 아니니까 이거를 많이 가르치면 이제는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똑같이 하겠지. 그지? 이거를 또 여기서 어디 갔어? 너부터 내가 2라고 그랬나? 2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실근이 1개, 2개, 3개가 있을 것이고 gx로 표현을 하되 x 빼기 2가 붙을 것이고 사이값 정리를 쓰되 몇 번을 쓰겠어? 한 번을 쓰겠어? 아니지. 2번을 쓰겠지. 여기서 여기 한 번, 여기서 여기 2번. 이게 맞나? 거꾸로다.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지? 근데 했을 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부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부호 변화가 있게 내지만 학교 선생님 역시 빡대가리 아니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없게 낼 때도 있어요. 그럼 사실은 여기는 아니지롱. 그래서 뭐 4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을 곤란에 빠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던 거랑 약간 달라요. 뭔가 비슷한데? 뭐 이렇게 하면 나왔는데? 얘는 왜 부호가 같지? 그럼 없는,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요 사이값 정리 쓸 수가 없구나. 이런 요소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됐죠? 다 먹으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 다 먹어요. 선생님 목 상태 안 좋기 때문에.